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처리 문제가 상당히 이제 관심사였는데,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뭐 언론 셀프 징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정도원 의원님, 네. 이건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묘수도 아니고 꼼수도 아니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도 저 김경수 지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김경수 지사도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 부분만 따로 하면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오히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거둬줬다. 그럼 이런 평가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도 이제 좀 잦아들 겁니다,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네. 딴 일이 생겨서 이제 좀 묻히겠죠. 이 정도 되면.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죠? 논란과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선방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 선방할 줄 몰랐는데, 역시 뚝심이 있고, 네. 막판 정면 승부를 건 게 저는 주요했다고 보는데. 정면 승부라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잖아요. 문준용 씨 얘기? 그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 이제 페이스북에 문준용 씨를 잠깐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검찰 수사 결과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똑같은 건으로 허위사실로 입건이 됐는데 무혐의로 나왔거든요. 검찰에서 왜 무혐의로 나왔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인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네. 근데 경찰은 그것도 모르고 이 해경군 김씨를 기소를 한 겁니까? 기소를 이제 입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까지 하려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거죠. 입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까지 하려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문준용 씨를 거론한 게 해경공 김씨 사건에 대해 불기소, 김혜경 씨에 대한 불기소,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렇게 저는 그렇게 진단하시는. 봐요. 그래요? 예. 강훈식 의원님. 저희 야당은 이제 저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요. 네. 저희 당은 이제 뭐 처음에 기소, 예를 들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길 때 그때부터 뭐 이게 무슨 경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재명 지사가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검찰 가서 최종 판단되는 과정이 뭐 조사해보니 그렇게 특정하기 어렵더라 이렇게 하는 검찰이 바로 그 지점인데 그 말이죠. 김혜경 씨 등 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워딩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풀면, 아니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지휘를 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도 여기도 사실은 검찰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뒤집혀졌다. 이런 요지의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진단했던 이거하고 연결돼서 해석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보긴 좀 어렵고. 네. 사실은 뭐 경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뒤집어진 것 아니냐. 고로 이 과정에 거론됐던 변수가 문준용 씨 의혹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우리는 이미 의혹이 아니라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차이가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이 뒤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처리하기까지 당은 참 아까 우리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주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만 곤욕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예, 곤욕스러운 지점이 있고 곤욕스러운 지점이 있고 뭐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말 어려운 와중에 결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본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 선방을 했고, 민주당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도원 의원님? 뭐 그렇네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얘기가 좀 수면으로 좀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 또 이게 그럼 재점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그건 물론 그렇죠. 당분간은 그렇죠. 이제 저 수면에 계속 딴 이슈가 또 나올 테니까요. 이게 뭐 면죄부를 줬거나 문제를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확하게는 법 심판까지 징계를 보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보류한 거지. 징계할 수 있는 현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그때 만약에 1심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실 또 그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때는 어쩌니까 그 다시 또 어떤 당이 네. 어떤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예. 지금 이제 그 기소 단계에 있는데 무슨 재판 결과를 지금 여기서 예측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재판 속도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좀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네, 지금 선거법만이면은 빨리 끝내죠. 빨리 끝나죠. 그런데 딴 게 두 가지가 더 얽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분리해서 갈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가는 거라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1심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도. 그래서 이제 도정은 좀 안정되기는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또 되게 그런 것도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강훈식 의원께 이건 좀 따로 여쭤볼 텐데 사실 당이 곤혹스럽고 그러니까 그 고민이 많았던 게 이른바 지지층 안에서의 분열 내지 논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홍익표 의원에게도 이제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완전히 봉합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던데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 상태죠. 이게 그래요? 현재 상태가 지지층 안에서는 상당히 심한 갈등 상태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분열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는 계셔요. 근데 한쪽은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인 거고, 예. 한쪽은 우리 이미 피해자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건데, 네. 당이 어렵게 결정한 만큼 또 이제 법심판까지 징계를 보류해달라고 당원들한테 요청한 거라고 좀 해석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검찰의 어떤 판단이 내려지자마자 그 바른미래당 소속의 그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또 고발 들어갔고 재정신청 오늘 또 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영환 의원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네. 밖에서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예. 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지지층 분들에게 저희는 뭐 좀 송구스럽지만 네. 법집판까지 좀 이 상황을 좀 그만 이제 좀 자제하시고 네. 이런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요. 정돈 의원님은 그 김영환 전 의원의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검찰 그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증거들을 이재명 지사 하여간 대단하다니까요. 하여간 뭐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증거들이 없어요. 그게 참 탐복할 그러니까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아까 잠깐 이랬지만 또 그 와중에 또 담당 경찰서장하고 경찰청장까지 또 으름장을 놨잖아요. 네. 당신들 그 한바 비리 돈 모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유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끝내기 전에 별건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지금 단식 중이잖아요. 정돈 의원님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는 건 이해가 가도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왜냐하면 옛날 민주당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소수정당 대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주장하면서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데 네. 단식을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네. 뭐 당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한다는 거는 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거라고 봐요. 오늘 어쨌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자. 네. 그러니까 저희 굳이 말하면은 의석수 확대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긍정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네. 아직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내용, 단식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좀 같이 해보는 단식을 이제 중단하고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훈식 의원님 또 당 소속 현직이시니까 제가 굳이 안 여쭤보겠는데 정돈 의원님은 좀 자유로우시니까 예. 선거제 개편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전에 벌써 나경원 대표가 실수했어요. 왜요?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본인이. 좋은 사람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서로 민주당하고 뭐 서로 떠넘기게 할 판인데 야3당 뒤집어 쓰는 얘기를 벌써 해버렸다니까요. 야3당하고 민주당하고 전선이 그어진 것처럼 비춰지는데 네. 왜 거기 끼어드느냐? 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야3당 같이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니까요. 한국당이 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안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설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건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자발적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혹시 전 단계에서 뭐 당하고 조율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진짜로 100%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런 의사를 밝혀온 겁니까? 네. 네, 그 본인이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대표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백영구는 그 SNS에서 입장을 밝혔고 더 나가서 스스로의 당원 권리를 유보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원권이 이제 오늘부터 그 유보되는 그런 결론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용상 자발적 당원권 정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어제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고 오늘 이제 그 2차로 열렸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좀 갈리는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실은 좀 그 논란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그 논의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에서 너무 추측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나가는 게 있고, 최고위원들 간에 무슨 경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다 논의하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다만 이재명 지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고 또 그것이 아직 그 법정에서 또 최종적으로 결론 나야 될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제 언론의 어떤 분석과 또 어떤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당이 아마 고민을 좀 할 거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그 대상으로 들었던 아주 상반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지금 제가 여쭤볼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당의 조치를 보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출당 조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본인이 처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인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당시에는요. 물론 이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게 완전한 의미에서 미투는 아니고 피해자와 다소 상반된 그 논란이 법적 논쟁은 있었지만 당시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희정 지사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회가 직권으로 윤리심판원에 결정을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그런 결정을 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그 지사의 경우에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선거법 논란이야 사실은 그거는 좀 별건이라고 치고 징계와 관련돼서 논의될 만한 건이 그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에 따른 직권남용 문제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건 법적 논쟁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건하고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사실 인정했던 것과 지금하고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그 결론을 내려서 윤리심판원에 어떤 의뢰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는 본인의 그 사실관계 인정 여부 여기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갈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원 당규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소가 되는 경우에. 그 기소가 될 경우에 당원권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부패 외에는 당원권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80조에 보니까 당원 80조에 보니까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원권 정지를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부정부패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소된 거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그 선거법 위반하고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지사도 밝혔고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했던 것은 이 지사의 거취 문제나 또는 그 소위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당의 단합을 해치고 사실 이 민주당 여러 분열적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우리도 이 정도 어느 정도는 그 당원들의 여론을 수용해서 결정해야 될 결정할 문제가 있고 이후 당의 어떤 원팀을 위해서도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었나 하는 판단해서 이뤄진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당원 말씀하셨는데 당규를 보니까요. 윤리심판원 규정에서 국회의원의 경우로 해서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또 징계 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던데 이게 준용될 그 경우가 아니라고 보세요? 국회의원의 그러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당규를 보니까 이제 당원 및 당직자하고 국회의원하고 징계 사유가 나눠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던데. 근데 그래서 저도 그걸 꼼꼼히 보니까 왜 그러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권남용을 했을까? 이건 공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아마 그게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단체장도 사실은 거기에 준용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준용할 수 있는 것과 이제 그렇게 되면 당원과 당규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을 때에는 자칫 불필요한 어떤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반발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을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등을 했다든지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면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국회의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 법리적 논쟁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상으로는 자발적 징계다. 이렇게 이제 가름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관련해서는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혐의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른바 지지층 안에서의 좀 분열이라고 할까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게 좀 그 하나의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세요, 의원님?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조다 강도 높은 조치, 제명이나 출당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에게서는 지금의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측에서는 이것 자체도 너무 부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이 쉽게 갈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지사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현재 여러 당이 해야 될 또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를 감안하면 이제 이 논쟁은 재판 과정으로 법적 과정으로 좀 넘겨놓고 당이 이제는 분열을 더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사실 당의 고민 지점이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 발언을 보니까 원팀을 상당히 강조하던데 그것도 이제 이 맥락에서 읽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최고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그 부분이 제일 크게 고려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또 다른 분기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 이때라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 그거는 이제 결정에 따라서 판정 결정에 따라서 당 최고위원회가 지도부가 결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윤리심판원이 그 독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재량을 갖고 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